지금 미국 정가도 이런 그 잘못된 사상에 오염된 그런 자들이 자,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미국 고등학생 5만 명에게 전액 무료로 풀 패키지로 중국을 지금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지금 예산이 지금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자, 중국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공자학원이라는 곳이 구라파, 미국 등에 나가 있다가 지금 대부분이 다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축출을 당해서 중국 본토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의 공자학원도 쫓겨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이나 혹은 법무부나 국가정보원이나 뭘 하는지 몰라도요, 공자학원을 전혀 퇴거시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자학원과 같은 이런 모종의 cultural infiltration, 즉 문화적인 침투를 통해서 지금 미국 구라파를 지금 중국의 공산당 문화 영향권 아래 두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공작원들이 은거하는 비밀 공작 아지트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설치한 세계 각국에 200군데가 넘는 비밀 경찰서 조직이 최근에 밝혀졌었죠. 우리도 잠실에 있는 동방명주, 또 거기에 있던 왕해군, 그 다음에 필덕령, 이런 여성분들이 그곳을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아지트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서 무슨 조사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설치한 비밀경찰서 얘기가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아마 뭘 하려고 이제서 조금 할까 말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가 웬일인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아마 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서 조금씩 커서가 움직이네요. 네. 지금 박경련님께서 일찌감치 글을 보내주시고, 또 샛별님, 또 영규박님, 네, 멘탈님, 또 진행님, 또 계속해서 샛별님께서 자꾸 많은 또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대레사님, 또 글로리어스, 차이나 아웃이라고 써주셨네요. 네, 그다음에 아티스트 한, 그럼 네, 이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티스트 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소위 말하는 그 문화 통전 전략, 문화 통일 전선 공작이 먹히지 않게 되니까 이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미국 사정을 좀 정통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가장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공화국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게 뭐 인티파라든지 또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이런 그 흑인의 인권만 존중하는 이런 활동들, 좌우지간 그 미국 사회가 그동안 그 많은 그 좌파 사상에 의해서 소위 인민민주주의 사상, 또 사회민주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과거 미국의 주류 대학가를 중심으로 많이 침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가도 이런 그 잘못된 사상에 오염된 그런 자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치도 하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그 잘못된 공산주의의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전혀 좀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역시 언론이 지금 부패해버렸습니다. 무엇이 선악인지, 무엇이 정과 분지도 구분 못하는 이런 그 한심한 사태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지난 2017년부터 일을 한 이래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어진 미중 간의 갈등은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는 과거에 했던 이런 문화 침투 공작이 먹히지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휴민트를 해야 되겠다. 사실 가장 적확하고 가장 효과 만점인 게 사람을 활용한 이 휴민트입니다. 휴먼 인텔리전트죠. 그러니까 사람을 포섭을 해서 사람 간의 교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명분을 걸어놓고 사람을 중국 쪽으로 빨아 당기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가진 방법으로 이들을 갖다가 포섭을 해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 친중 세력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공작 용어는요, 망부식이라 그럽니다. 부식은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 식은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내에 우리 중국 공산당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즉 엔티 차이나가 아니라 프로 차이나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친중 세력들을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약간의 변형된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새로운 통일전선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예를 볼까요? 학생은 아니었지만 남가주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 미국 하원의원제, 연방 하원의원 중에서 스월월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유학 온 팡팡이라는 그 여자가 유학을 왔다고 하면서 다시 거기서 취업을 하고 하는 사이에서 파티장 이런 데서 세미나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지내다가 점차적으로 연인관계에 빠지게 됐죠. 이게 소위 말하는 여성의 몸을 여자의 특별한 장점을 활용한 포섭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속해 있던 스월월 의원은 이 팡팡이라는 여인이 그런 중국에서 파견한 간첩, 에스피오나지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침실에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주절주절 묻는 대로 다 얘기를 해서 내부적인 얘기를 다 토설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얘기들은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체 서라운드 음향 체계를 통해서 녹취가 되었고 그것은 전부 중국 공산당 헤드쿼터에 있는 북경으로 다 전송이 됐죠. 그래서 수월하게 팡팡이라는 아가씨의 이 미모의 몸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아주 양질의 고급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없었나요? 강원도지사를 했던 최문순 씨 옆에 자주 들락거렸던 모종의 묘령의 여자가 하나 있었죠. 있어요.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박원순하고도 친했고 그리고 각종의 대학교 총장님들, 교수님들, 또 각 언론사 사장님들, 뭐 주필, 편집장들 다양하게 인적 교류를 갖고 다녔죠. 그 여인을 간첩이라고 언급했던 그런 언론사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무고라는 것이 입증이 돼서 그나마 잘 원만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런 사람 이름을 언급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공산당에서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경우입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을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학을 보내요. 어디다 보낼까요? 어디다 보내야지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국립대학이라고 했던 서울대학교 같은 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까닭은 여자를 주로 보냅니다. 여자를 주로 보내서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서울대학을 다니는 비교적
머리가 총명하고 비교적 사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을 친하게 친구로 삼는 거죠. 친구로 삼다가 마침내는 부부까지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중국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국적 세탁이 됩니다. 그리고 백엔잎 송사가 더 중요하듯이 자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은요, 그 남자는 자기 와이프가 중국에서 온 간첩이라는 건 추호도 의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고 아이를 낳아준 엄마고 하다 보니까 여자가 하지 않은 대로 다 하죠. 묻는 말 다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면담 유출하기가 얼마나 쉽냐면 여보 오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경을 물어봐요. 자 그러면 주저리 떠들게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같으면 이거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런 게 배경이야 여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그것이 현장에서 가서 입수한 첩보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요약 정리해서 모국인 북경으로 바로 보고가 돼서 전송돼서 넘어갑니다. 물론 이때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스테가노그래피라든지 여러 가지 들키지 않는 은밀한 비밀 통신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사로 나갔던 사람들. 자, 원래 중국 정도 대사는요. 미국 대사랑 비중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특명 정권이라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나가는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자, 나간 사람들이 중국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선족들이나 실력도 모자라는 애들을 통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나죠. 진짜 제가 중국에서 저도 외교관 생활을 한 3년 해봤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요, 중국 사람과 중국말로 대화를 해야 그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다도 깊은 관계로 친교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겉도는 외교, 깊이가 없는 외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뇌물, 여자, 향응, 돈 이런 것에 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가 된 사람은요. 대사라고 중국의 안전부나 중국의 통전부에 매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귀국 후에 거짓말 탐지기를 어디서? 국가정보원을 불러서 지하에 있는 거짓말 탐지기에 집어넣고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해야 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들만 포섭됐겠어요? 공사 참사들은 포섭 안 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나간 사람들은 포섭 안 됐을까요? 하물며 국가정보원에서 나간 사람들은 포섭이 안 됐겠냔 말입니다. 자, 본인이 주재국 내에서 간첩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활용해서 모종의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했더라면 그것은 간첩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약점이 잡힌 자들은요, 모조리 중국 공안기관이나 중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강압을 해왔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중국의 마수는 대단히 위험천만하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학계나 그리고 공직사회나 거의 언론계나 거의 영역이 갖춰도 심지어 지방자치제 간부들까지도 지금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지금 펼쳐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의 학생들을 5만 명, 작지 않죠? 이 5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다
자비 부담이 아닙니다. 공짜로 전부 다 중국을 지금 여행시켜 준 것입니다. 자, 한 예로요. 중국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타임스라는 게 뭐예요? 환구시보예요. 이게 바로 환치우시바오. 이 환구시보, 글로벌 타임스,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고 있는 언론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주,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거죠. 시애틀에 있는 그쪽을 지금 워싱턴주인데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링컨 고등학교, 그 다음에 스테일라쿰 고등학교 학생들 24명이 샌프란시스코 출발해서 총 11일간 중국 체험 일정을 시작한다고 지금 3월 19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서 밝혔던 양국 간의 학생 교환, 학생 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시진핑은 앞으로 5년간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중국으로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딸려 들어가면은 학창 시절부터 잡히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역대 통일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나 신문사 간부들 했던 사람들 평양에들 많이 다녀오셨죠. 그리고 아마 그 다녀온 기념으로 평양 모처에는 그분들의 현지처와 자녀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하나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거기에 발목이 잡힌 사람들 가운데 국회의원들로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던데 지금 조심들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 이처럼 자라날 꿈나무 10대의 고등학생들을 중국에 공짜 여행을 시켜주면서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미국 내에 중국 CCP 에이전트를 갖다 심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와서 푸짐하게 먹입니다. 선물 공사를 합니다. 자, 남학생인 경우에 이 남학생들에게 소위 우리 영화에서 하나 보듯이 섹스피오나지,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해서 이 남학생들을 포섭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절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조차도 감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중국의 걸프렌드까지 만들어 놓고 하면은 틀림없는 끈앞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이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 민주화를 위한 그런 민주화 진영 계열의 매체가 있어요. 이빠오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 자는요, 우리가 의원이다, 논의했다 할 때 말씀 언변에 오를 의자를 쓰는 그 의자고요. 빠오는 우리가 보도할 때 그 알릴 보자입니다. 자, 이 빠오가 지난 16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무료 공짜 중국 교환 학습 프로그램은 소위 중국 문화와 중국 요리를 경험하는 체험 학습, 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공장이나 중국의 국립 유전자 자원 연구소 같은 첨단 기술 사업체를 견학을 시킨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중국 공산당이 해놓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일정으로 짜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는 중국 체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젊은 10대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구 트위터죠. X를 보면 짜오란젠이라는 이름을 쓰는 중국 언론이 있어요. 이 사람도 미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전략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20년 동안 문화 교류를 내세워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자학원이었지만 최근에는 각국에서 거부 반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서 이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청년층을 상대로 침투 공작을 펼치면서 상대방의 미래 세대를 자기 편으로
토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X를 쓰고 있는데요. 이 X를 보면 제가 그 알림 기능을 켜놨더니 이 짜오란젠이라는 이 사람이 쓰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ZHAO, 짜오. 그 다음에 라는 LAN, 찌에는 JIAN입니다. 조란건이라는 성함을 쓰는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봤더니요. 이 5만 명이 중국을 방문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서는요. 한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한화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여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쓰더라도 이 가운데 10명만 건져서 미국의 주류 사회로 침투시키는 장기 암약화는 간첩으로 육성한다면 과거의 전설의 스파이 필비 같은 그런 아주 수십 년을 암약하는 공작원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국처럼 다국적 인종들이 모여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을 만든 이런 국가 시스템을 10분 활용하는 아주 치밀한 장기 대규모 공작 침투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